물어보세 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이번 주에 사실 KBO 이슈 중에 뭐 최고 이슈는 뭐니 해도 문동주 선수의 160km.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좀 그러면서 각 팀들의 어떤 강속구 투수들 이제 뭐 볼 스피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간에는 뭐 롯데나 삼성의 어떤 유망주들이 볼 스피드가 너무 좀 오히려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 지금 이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두 팀의 불펜의 좀 높이를 낮추게 만드는 기대치보다 좀 불펜이 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롯데와 삼성의 연관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집중 취재해 봤습니다. 네네. 먼저 일단 롯데를 보면요. 네. 지금 불펜 평균 자체점이 굉장히 높아요. 불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까지 4월 15일까지 기록을 보면은 불펜 평균 자체점이 8점대입니다. 네, 최하위인데 일단 그 불펜이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 그리고 셋업맨 구승민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신인 왼손 투수인 이태원 선수도 거의 많은 경기를 정말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자원이 국한된 상황,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한 그런 불펜 모습인데요. 사실 롯데가 구상했던 건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젊은 연건 투수들이 든든히 필승조를 해주는 거였는데 네. 지금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마무리 투수를 맡았던 이 최준용 투수도 지금 1군에서 안 보이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한간에는 서면에서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 서면에 왜 최준용 선수가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왜 나오는 겁니까? 아니 뭐 밥 지금? 먹으러 갔겠죠. 그런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뭐 특별한 지금 부상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걸까요? 네, 사실 최준용 선수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2021 시즌 후반기에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맞아요. 그때 보여준 이 직구, 이 구이면은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그런 투수였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난 시즌부터 뭔가 마무리도 했다가 뭐 시범 경기에 이닝수도 늘렸다가 막 이러면서 좀 지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과 작년 모습 그리고 올 시즌 아직 정규 시즌 이제 개막 후에 엔트리에 못 들어갔는데 그 시범 경기 때 모습이 나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그 롯데 구단도 최준용 선수가 어디가 달라진 건가, 어디가 문제인가 굉장히 집중해서 그리고 면밀하게 뭐 트래킹 데이터나 네. 초고속 카메라나 이런 거를 최첨단 장비를 다 동원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 구단에 물어봤는데 일단 네. 롯데 구단에서 진단한 결과는 네,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일단 최준용 선수의 지금 왜 1군에 없냐는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다. 아무래도 김상수, 윤명준, 신정락 선수보다 실력에서 밀려서 지금 퓨처스에 있는 상황인데 롯데 구단도 좋았을 때 구위는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간에서 이제 팔 높이가 좀 떨어지면서 네. 구위도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익스텐션의 변화가 있다고요. 높이보다는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익스텐션이 길어졌고 그러면서 밸런스가 바뀌었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최준용 선수의 직구의 장점은 수직 무브먼트입니다. 그렇죠. 떨어지지 않는 거, 네. 라이징 같은 느낌이 드는. 근데 의도치 않게 횡적인 무브먼트가 생겨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구의 장점이 사라지고 직구의 성격이 바뀐 거죠. 네네. 그러면서 지금 뭐 굉장히 구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타자한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롯데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좋았을 때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좋았을 때 모습이 나오면은 최준용 선수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데 그 시점이 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뭐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준용 선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상하의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은 투수였어요. 상하의 무브먼트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12시에서 6시 방향 그러니까 요런 이제 회전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금 뭐 팔 높이가 좀 낮아졌다 그리고 익스텐션이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조금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손목과 팔의 각도는 사실 이게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팔의 각도인데 그게 이제 조금만 틀어져도 그만큼 어떤 위아래의 무브먼트가 조금 움직임이 조금 틀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테일링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았던 어떤 상하의 무브먼트의 장점들을 조금은 잃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에다가 사실
2021 시즌 지지난 시즌의 신인이었던 이제 김진욱 선수도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부침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네, 선수요. 사실 김진욱 선수는 신인 때 무려 대표팀에 선발이 됐어요. 맞아요. 예, 그때 그러면서 뭐 직구구위도 굉장히 뛰어났고 커브도 정말 좋아가지고 사실 뭐 롯데의 미래를 책임질 자완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김진욱 선수도 좀 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구속이 좀 떨어졌어요. 네. 구속이 좀 내려갔고 와일드한 투구 폼이 좀 이슈가 됐는데 이걸 장점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은 좀 재구를 잡기 위해서는 이걸 고쳐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롯데가 지금 선택한 방향 후자입니다. 지금 예전 모습이 왼쪽에 있고 최근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랜딩하는 자세를 보면 좀 안정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하이킥도 조금 낮췄네요. 네, 높이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김강현 선수를 연상케 할 정도로 예전에 그 투구 메카닉을 보면은 좀 흔들림이 좀 많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좀 잡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 경기를 보면은 어쨌든 좀 스트라이크가 많이 들어가는 나름 그리고 코너워크가 생긴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롯데가 추구하는 방향은 네. 김진욱 선수가 일단 제구를 잡고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은 결정구 변화구가 좋으니까 커버 워낙 좋은 선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일단 제구부터 잡고 결정구를 살리면은 자연스럽게 또 좋은 구위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준용 선수보다는 김진욱 선수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먼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지금 4월 14일, 15일 대구 삼성전에서 지금 뭐 1이닝 계속 무실점을 좀 기록하고 있었고 이제 지난 겨울에도 질롱코리아에서도 뭐 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상체도 굉장히 두꺼워졌고 이 야구를 대하는 임하는 이런 자세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그런 모습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또 이제 감독님 또 제 또 은사님 저 야구 시키는 이제 감독님이신데 네. 그냥 상당히 좀 성실한 선수였어요. 아, 항상.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어떤 성실한 선수들이 보면은 좀 자기한테 좀 너무 실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좀 깊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진욱 선수도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김진욱 선수와 관련돼서 또 다른 이야기가 좀 있다고. 네. 그 김진욱 선수를 제가 화수목 이제 부산에 있으면서 만났는데 실제로 정말 상체가 좀 커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롯데 구단 내부적으로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선수니까 많이 연구도 하고 방향도 잡으려고 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제구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원하는 곳에 일단 공을 어느 정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네, 이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밸런스에서 일정한 딜리버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직구 구속이 좀 줄어들더라도 어쨌든 스트라이크를 넣으면서 타자와 상대를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진욱 선수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굉장히 성실한 선수고 네네. 뭐 시키면 시키는 거 이상을 항상 하는 선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진욱 선수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준용 선수와 김진욱 선수도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물론 이제 두 선수가 좀 아쉽더라도 개막전이었죠. 이민석 선수. 네. 와 정말 좋은 공이었는데 바로 이제 팔꿈치 통증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이 됐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건강했다면 롯데 마운드 지금보다 좀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최준용 선수 그리고 김진욱, 이민석 선수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또 못지않게 힘든 팀이 또 삼성 라이온즈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뭐 구속 혁명 시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뭐 165km가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160km를 이제 찍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구속 혁명 시대에서 구속 역행을 하고 있다라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좀 심도 있게 취재를 해오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 삼성 지금 불펜진의 모습을 보면은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오승환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승환 선수가 물론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3개월 후면 이제 41살이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올 시즌 기록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네, 블론 세이브도 있고 피안타율도 3할 2푼으로 많이 좀 고전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오승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 필승조의 연령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뭐 우규민 선수 그리고 오른손 투수 이승현 선수 다 30대인데 그러면 삼성 또한 롯데처럼 좀 젊은
연근 선수들이 올라와가지고 필승조 맡아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왜 안 되고 있나? 그래서 정말 삼성이 기대를 걸었던 연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또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충현 선수도 있었잖아요. 가장 기대가 예. 컸던 선수는 사실 최충현 선수였죠. 최충현 선수는 실제로 2018년도에 이 필승조를 잘 해낸 커리어가 있어요. 네네. 커리어가 있는 선수라서 늘 기대를 했는데 일단 올 시즌 성적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자체점이 10점대예요. 네, 3경기밖에 등판을 안 하긴 했는데 10점대였고 일단 뭐 스태티즈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구속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 가장 좋았을 때는 140km 중반대, 중후반대를 찍었는데 지금 140km 초반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충현 선수는 사실 좋은 신장, 네네. 좋은 신장을 활용했던 익스텐션이 굉장히 맞아요. 좋은 팔다리도 길고요. 맞아요. 그래서 타자들한테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그런 투수였는데 지금 그 익스텐션이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과연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삼성 전력 분석 담당하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요. 일단 최충현 선수는 좀 그동안 2018년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고초를 좀 겪었는데 그러면서 수술도 했고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많이 바뀌었다. 폼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2년 공백도 무시할 수 없다. 최충현이 한창 좋았을 때 상대했던 타자와 지금 상대한 타자도 다르다. 그러면서 사실 구단도 좀 힘든 그런 심적으로 힘든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불펜에서 보여준 모습은 좋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실제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좌승현 선수 있잖아요. 좌승현 선수 사실 기대가 큰 선수잖아요. 이 선수 또한 입단 첫 때 1년 차부터 150을 던졌어요. 왼손에 150. 네. 사실 뭐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또 삼성의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승현 선수 또한 좀 구속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올해가 3년 차래 가지고 여전히 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시기여야 되는데 올해 구속이 140대 초반으로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나오는 구속과 또 이제 또 구단에서 관리하는 구속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뭐 보통 네. 이제 PTS로 방송 중계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구단은 이제 트래킹 데이터, 트랙맨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 3kg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승현 선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인 때랑 비교하면은 객관적으로 냉정히 봤을 때 좀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승현 선수는 또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이 부분도 또 삼성 전력 분석팀에 물어봤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는 일단은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구속도 좀 다시 찾아야 되고 제구도 잡아야 되고 결정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많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이 빠르다고 또 타자들이 못 치는 건 아니다. 좀 이런 전력 분석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성장통, 과도기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승현 선수 스스로 좀 잘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진 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삼성이 좀 더 필승조를 좀 젊게 만들고 좀 젊은 피가 수혈되려면은 그 중심에 이승현 선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과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결국에 이제 삼성의 투수 어떤 육성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에는 젊은 선수들이 좀 올라오질 못하고 있고 결국 우규민과 오승환의 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삼성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뭐 이렇게 팬들 사이에서 이거 삼성은 다 피네스 피처를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투수들을 좀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좀 구속이 떨어지는 형상이 공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삼성 내부적으로도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 구단에서도 구속이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선수들도 코치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요즘에 투수들의 훈련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 한 5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삼성 또한 이 부분을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웨이티드 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투수들이 이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암패스 장비라고 해서 이제 앞주머니에 이게 팔을 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있거든요. 대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삼성도. 삼성이라고 뭐 옛날 훈련법만 따르는 건 아닌데 구단 내부적으로 예전부터 좀 제구를 중시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었다고 해요. 네. 오치아이 코치가 있었을 때부터 투수의 제구에 대한 강조를 꾸준히 해왔고
삼성이 또 볼넷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2군을 잡으려면 어쨌든 또 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초구 혹은 2구부터는 어쨌든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타자와 상대하는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구에 대한 뭐 포커스는 계속 맞추고 있고 그러면서 구속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삼성 내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